안녕하세요. 창조동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상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주를 해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관에 대한 상관견관, 그래서 상관견관이 어떨 때는 불가하고 어떤 때는 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하자면 상관이 재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견관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관이 용인할 경우에는 재성이 있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관경관하는 이 사주는 해석하기가 분별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가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디 한번 상관용인격이라고 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축년이고 신미월의 병인일이고 기축시입니다. 병화가 미토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온통 기, 미, 축, 기, 축, 네, 전부 상관이네요. 상관이 온통 상관, 네, 이런 경우에 상관을 자기 기운을 다 쓰다가 자기 기운이 탈진되는 이런 것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목이 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한테 인목은 엄청난 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목이 병화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토상관 중첩이다. 화토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중중이 쌓여 있다. 행재 개하. 다행인 것은 개하에 태어났습니다. 네, 개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것은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 개라는 것이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목화의 중간, 그 다음에 금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목이면은 인, 묘, 진, 화면은 사, 오, 미, 이 끝에 있는 것, 이것을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개라고 하는 것은 축, 진, 미, 술, 이것을 사계라고 합니다. 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사오, 신유, 해자 이런 것들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사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계하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미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절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화기 유여다. 화기가 아직 여유가 있다. 이 유여라고 한 표현은 방금 얘기했듯이 병화가 주변에 온통 토의 상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운을 다 뺏겨서 탈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행인 것은 개화에 태어나서 화기가 아직 유여합니다. 이 화의 기운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일좌 장생, 그 다음에 좌하에, 일간 좌하에 장생을 깔고 앉아 있다. 인중 간목 위용이다. 인목에 있는 지장간이죠.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네. 적천수를 읽다 보면은, 적천수에서 위험한 것이 바로 지장간을 막 꺼내다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주, 그러니까 8글자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인데 이 인 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팔자를 쓰지 않고 그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필요 없는 것들까지 갖다가 막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막 끌어다 쓰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논리적 취약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선 인목이 있으니까 인목이 바로 용신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네, 저의 생각은 임철조 선생님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장간을 쓰지 않고 바로 일지를 바로 용신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 정묘운에 극거 신금이다. 정묘운에 이르러 극해서 무엇을 신금을 없애버린다, 보내버린다. 파기 축토. 축토를 또한 파한다. 묘목이 축토를 파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유병득약이다. 소위 말하기를 병이 있는데 약도 같이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병을 신금과 축토로 본 것이겠죠. 등신이 등월전이다. 몸을 일으켜 월전에 올라섰습니다. 월전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 그러니까 중앙 관료로서 입궐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경직 경림, 경림에 소집되는 경사가 있었다. 그럼 뭐 이런 경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 특수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집되는 경사가 있었다. 바로 이어 병인운에는 채용이 모두 다 마땅하니, 그러니까 이 병화와 인목이 모두 다 쓰임이 다 좋으니 사지 황당, 황당은 자주 나왔죠. 황당에 이르렀다. 벼슬이 황당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병화가 화토 상관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병화의 기운이 소진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미월에 개하에 태어났다. 그래서 병화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막아준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좋은 것은 일지에 인목이 있다. 이 인목이 있어서 장생을 깔고 앉았으니 이 병화한테는 가장 큰 지원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목이 하는 역할은 이 미토뿐만 아니라 축토, 기토, 축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인목은 수의 빨아들임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여긴 미월에 태어났고요. 여기에 축토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기에 한난과 습, 한난 조습에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서는 조한 기운들이 있는데 여기 양쪽에 습한 기운들이 조절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상관이 그 습을 조절해주고 있고, 인목은 다시, 인성은 이 습을 빨아들이고 이런 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월이니까 이런 경우에 충미충까지 같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인목이 그 충미충,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토의 충은 붕충이고 붕충은 목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인목이 열심히 진정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 또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열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목이 토를 진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병화의 직접적인 기운, 그러니까 목생화를 이루어주고 화생토로 넘어가도 목생화가 계속 지원해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만일 이 인목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사주 자체가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화에서 목의 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기에 신금이 왔다 그러면 이 인목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어서 인신충으로 인해서 인목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의 모든 시스템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에서 목으로 흘러가는 이 운들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막 이 펼쳐진 것들이 너무 많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인목은 수를 빨아들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만은 토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묘운에서 이 묘미합을 일으키고 묘목이 축토를 또 정리하고 인묘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인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성이 강해져서 병화의 힘이 더 강력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화가
신금을 급거했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습에서 신금이 이 사주를 뭐 심각하게 어그러뜨린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병화가 신금 보면은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될 병화가 공익성을 잃고 뭐 한쪽에 치우친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신금이 이 사주 전체를 다 뭐 격이 높은 것을 갑자기 확 끌어내렸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뭐 미약하게나마 이런 토의 기운들을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래서 병화가 현실 감각을 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화가 신금의 병을 극히 없애서 이 과거에 급제하고 뭐 어디에 들어서고 이런 것들의 의미보다는 인묘가 더 강력해져서 인성을 더 강력하게 해서 이런 상관들을 다 정리해주는 상관이 강할 경우에 인성이 매우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묘로 가서 이 힘들이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초반에 오화, 사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이 병화의 힘에 쓰는 것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무진이라는 이런 큰 산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가기에 이 힘이 역부족했었고 이 인성을 쓰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그 인성에 대한 초점은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정묘대운에 자기의 기운을 펼쳐서 과거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중앙 집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관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연이어서 병인대운에 다시 한번 채용이 다 좋아졌다 하죠. 네. 인성이 또 한 번 온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묘목도 좋고 인목도 좋고 모든 것들이 목이 있는 것이 이 병화한테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병인대운에 또 한 번 자기의 황당에 들어섰다. 모든 자기 기운도 강해지고 화토상관을 쓸 수 있는 기운도 강해지고 인목이 미토를 또 한 번 미토 축토들 모두 다 정리하는 이런 형태들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중용인격을 봤는데 살중용인격에서 아까 우리가 신금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천간으로 오는 금은 지지의 인목을 극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감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가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운이 화에서 목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중용인격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